자, 43-2차 유동성부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성이란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기업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유동성은 자산의 유동성과 경제주체의 유동성으로 구분되지만 자산의 유동성은 화폐의 유동성과 이제 화폐를 제외한 자산의 유동성으로 이제 나뉩니다. 화폐 유동성은 화폐가 이제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되는 정도를 말하고요. 자산의 유동성은 이외의 자산을 화폐로 전환한 후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하는 그런 정도를 얘기합니다. 자산의 유동성은 전환 대상 자산의 양과 질, 시장의 형성, 거래 방법, 재금융의 가능성 등에 따라서 유동성의 정도가 달라지고요. 한편 경제주체의 유동성은 각 경제주체가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인지 이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유동성 개념은 위와 같은 본래의 의미로부터 파생돼서 다음에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로 유동성은 시중의 현금과 다양한 금융상품 중 어디까지로 통화로 정의할지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동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서 통화 및 유동성 지표를 현금 통화 M1, M2, LF, L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둘째로 유동성은 현금을 비롯해서 유동성이 높은 통화 그 자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한국은행이 실시한 유동성 공급 정책 등과 같은 예에서 유동성은 통화 그 자체를 이제 의미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간 검색어는 통화 지표가 있습니다. 자, 유동성 함정. 금리 인하를 통해서 확장적 통화 정책이 투자나 소비 등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면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정책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데, 금리를 계속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이후에 명목 이자율을 더 이상 낮출 수 없어서 확장적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진행이 어려워지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시대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는 경제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총 수요가 감소를 해서 개인가 침체하고 물가가 하락한다. 솔직히 지금 물가가 하락한 건 아니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경기가 계속 침체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 이자율이 일정할 경우 실질 이자율이 상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목 이자율이 0%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3%라고 하면 실질 이자율은 3%가 됩니다. 결국에는 명목 이자율이랑 물가 상승률을 이 차가 실질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동성 함정하에 명목 이자율이 0% 가까운 매우 낮은 상황을 하더라도 가계와 기업이 증명한 실질 이자율은 오히려 높은 수준에 유지돼서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총 수요 감소는 추가적인 물가 하락과 이에 따른 실질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인간 검색어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좀 많이 나오네요. 자, 유동성 딜레마. 1944년 출범한 브레튼 우즈 체제는 독자적인 세계 통화가 아니라 특정 국가의 통화에 미국 달러화를 기초 통화로 하여 성립된 체제였습니다. 따라서 동체제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의 미국 달러화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동시에 세계 상품 및 자본 거래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기초통화국인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해서 달러화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세계적으로 유동성은 증가하나 달러화에 대한 신인도가 하락한다. 반대로 미국이 국제수지 흑자를 내서 달러화 공급량을 감소시키면 달러화의 신용도는 상승하나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런 모순된 상황을 가리켜 미국 예일대 트리핑 교수는 유동성 딜레마라고 부르고요. 이 교수 이름 따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네요.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 달러 공급량 증가, 세계적으로 유동성 증가하지만 달러화에 대한 신인도가 하락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모순이 일어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유동성 딜레마라고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한 국가의 통화를 이제 기축통화로 삼는 국제통화체제의 경우에 이런 모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국제통화체제는 내재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문제점은
대한 보완책으로 SDR 특별 인출권 제도가 생기게 되었고요. 연관 검색어, 플랫폼 주체제, 특별 인출권, 트리핀 딜레마 이런 게 연관 검색어로 있습니다. 자, 유동성 리스크. 거래 일방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해진 결제 시점에 결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거래 상대방의 자금 조달 계획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위험을 유동성 리스크라고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지급기일이 지난 이후 채무를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상대방이 파산해서 채권 회수가 영원히 불가능한 신용 리스크와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것. 연관 검색어는 신용 위험, 신용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자, liquidity coverage ratio. 당 유동성 규제 비율로서 은행의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서 보유한 고유동성 자산 규모를 30일간의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예상되는 순현금 지출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잠시만요.